자, B형에서도 6월 9월을 통해서 수능을 좀 예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쉬운 문제들은 뭐 A형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줬지만 B형에서는 뭐 쉬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A형 강의까지 보십시오. 됐죠? 다 얘기한 부분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루트인가요? 이렇게 해서 사인 2세타 값을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제 얘가 오루트 2분의 1이죠. 1 오루트 2분의 7 해서 답을 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탄젠트 세타를 통해서 얘를 알아내거나 뭐 다양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뭐를 통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법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 사실 정적분에서 합성함수가 나오면 항상 치환적분을 해주긴 해야 되지만 얘는 꼭 치환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죠. 치환이 아니라 합성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아도 되죠. 2x승과 2의 4승이 곱해져 있는 형태, 즉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 실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합성함수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치환적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 삼각함수에서 최대치수가 나오면 무조건 합성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 잘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변환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1차 변환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행렬의 계산입니다. 그죠? 의미 파악해서 좌표평면상에서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런 문제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뭐 8번은 A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특히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생겼죠.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도 쓰죠. 근데 이제 얘가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항들이 뭐 n 플러스 1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쳐. 그래서 뭐 3n 플러스 4에서 끝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이제 공식에 이제 이 숫자들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뭐 초항이나 끝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대입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그냥 n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자리에는 n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로 치면 3n 플러스 4에 n을 빼고 1을 더한 2n 플러스 5가 오는 자리입니다. 즉 항의 개수가 오는 자리라는 거죠. 이 n과 이 n은 다른 n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식을 한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의 개수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좀 중요하게 당부드릴 사항인 것 같고 그럼 10번 같은 경우에 수직이죠. 수직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정보들을 쓸 겁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인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과는 특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서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챙겨 가셔야 돼요. 9번은 잘 시험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죠? 이런 개념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절대. 또 워낙 쉬운 개념이다 보니까 좀 당황할 수 있죠. 그다음 11번은 굉장히 고착화된 유형이고 유형 아카데미에서도 다루고 있죠. 그 방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그 방 맞나?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그래프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 풀이고 무형근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 12번 12번은 P에서 만났는데 P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에 접하는 거지 타원에 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정의가 쓰이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정의가 쓰이는지 방정식의 형태를 직접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뭐 방정식까지는 필요가 없는지 그런 것들 다양하게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죠. 또 뭐 장축의 길이가 4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장축의 길이가 4다. 그러니까 2a가 4다. 즉 요 길이 요 두 개의 길이의 합이 4다. 뭐 이런 정보들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세트형 문항인데 세트형 문항 요즘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건 사실 13번, 14번 뭐 문제 풀이야 뭐 워낙 널리고 널렸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어쨌든 얘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이과라면 얘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미분할 때 주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주기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주기가 얼마일까. 그러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가 2파이가 되게끔 하는 x 값이 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런 팁들 잘 챙겨 가시길 바래요. 지금 여기서 봐도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에 8이 오면 그때가 딱 주기가 끝나잖아. 그죠? 8 대입하면 2파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뭐 삼각함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각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6월 동시에 이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 그리고 적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단원 그렇죠? 미분 말고 삼각함수라는 단원에 있는 공식들 덧셈 공식이라든지 또 좀 더 나가면 뭐 배각, 반각 이런 공식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넘어가면 15번 여기서는 이제 지금 도형이 3개가 나오죠. 그지? 정삼각형, 직사각형,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각각의 도형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그어줘야 하는 보조선들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됩니다. 얘는 이제 무게중심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무게중심이랑 높이, 넓이 이런 공식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무한을 유형해서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 활용 유형해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로의 길이의 비만 구한 상태에서 얘 제곱으로 넓이비를 구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2018년도 문제인가요? 한번 그렇게 이제 의도를 해서 출제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다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사각형이라는 표현을 보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조심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만약에 가로의 비랑 세로의 비가 뭐 1대 3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같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한 변의 길이의 비만 구하고 제곱을 하면 넓이의 비가 나와요. 그렇게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시간 차이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다음 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지름입니다. 뭐 원이 있으면 이게 다 반지름이잖아. 그럼 도대체 어떤 반지름을 그으라는 거야? 의미 있는 반지름을 그으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원이 이렇게 중심이 있다면 여기 이제 교점이 생기잖아. 이런 데 내려주고 여기도 접점이잖아요. 이런 데 내려주고 이런 데 내려주고 이렇게 의미 있는 점들 이런 데를 이제 반지름을 내려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합성함수에 대한 연속성 판단이란 말이죠. 그죠? 합성함수에서의 연속성 판단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합성함수에서 연속성 판단은요. 그 합성함수에서 언제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은지 불연속의 후보 지점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불연속의 후보 지점이 될 수 있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처럼 이제 gfx라는 이런 합성함수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내부의 함수 fx가 불연속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뭐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이제 0에서 불연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x는 0에서의 값을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색깔을 바꿔서 보면 이제 gx 자체가 불연속하는 점이 있겠지. 그럼 gx 자체가 불연속을 뭐 1에서 한다라고 쳐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불연속점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fx가 1이 되는 지점을 조사해 줘야 돼. 그게 우극한이 됐든 함수값이 됐든 자극한이 됐든 fx 자체의 함수가 1과 관련된 값을 가지는 지점들을 모조리 다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점들을 이제 불연속의 후보로 두고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됐고 뭐 요 정도 얘기면 될 것 같고요. 17번 앞뒤 비교, 그죠? 앞뒤 비교 해주셔야 되고 18번 뭐 독특한데 모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문제를 잘 풀려면요,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물어봤는데 선택지를 보아하니 수들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뭐 해봐야 뭐 2 더하기 6 정도? 뭐 엄청 커봐야 뭐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9 3 이러면 안 되네. 아무튼 숫자가 굉장히 작은 조합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죠? 19번 뭐 쌍곡선인가요, 그죠? 쌍곡선이면, 그리고 뭐 너무 뻔하게 생기지 않았냐, 그죠? 너무 뻔하게 생겼죠. 이렇게 초점들 그어져 있고 초점들끼리 이어져 있는 선분이 있고, 이렇다 보면 당연히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겠거니 하고, 만약에 이제 얘가 초점이라면 이렇게인가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직선들을 다 이제 그어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 곡선은 벗어날 수가 없어. 정의, 올, 접선이에요. 이제 정의 안에 방정식, 아주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 문제들을 포함한다라고 친다면 무조건 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뭐 지금 뭐 자세한 걸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접선이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무조건 정의 써서 푸는 문제예요. 사실 좀 마음이 편하지, 그죠? 2차 곡선 문제를 대할 때는 뭐 관계가 잘 안 나온다라면 모르겠는데, 뭐 관계가 안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초점이 2개, 뭐 끼키야 4개 있는데 뭐 다 그어봐야 몇 개 나오겠어. 점 지금 6개인데, 그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 지표 가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표 가수에 있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표는 자릿수를 의미하고 이제 가수는 숫자의 배열을 의미한다는 건데, 사실 이 관점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관점이 많이 이제 수그러들어서 최근에는 그냥 뭐 지표는 정수고 가수는 0 이상 1 이하의 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둬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어렵지 않다라는 게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는 것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이슈는 항상 그런 거지. 뭐 가수끼리 더했는데 정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가수의 몇 배를 했는데 뭐 이게 1이 넘어가느냐, 이게 1 이하냐, 뭐 1 이상이냐, 뭐 이런 이슈들. 뭐 가수에 얼마를 더했는데, 뭐 로그 2를 더했는데 이게 1 이상이냐 1 이하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이제 어쨌든 정해져 있는 이슈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슈에 해당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정해져 있는 이슈에 대한 학습이 아직 덜 됐다면
뭐 유형별 과제 정보 쪽에 가서 지표 가수 컨트롤 보시던지, 아니면 이제 유형 아카데미에서 지표와 가수 지가를 좀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21번 같은 문제는 사실 21번이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 땡큐죠. 왜냐면은 21번은 보통 이제 그 관계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역함수를 갖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냥 끝나버리면 사실 너무 심플해져 버리죠. 그죠?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함수가 도대체 어떨 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꿀 개념이 있습니다. 꿀 개념.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조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애매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얘기를 한다면 증가 함수이거나 혹은 감소 함수면 돼요. 그러니까 증가 함수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 함수는 계속 감소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증가랑 감소를 막 넘나들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생겨버리는데, 얘가 이제 역함수를 가질 때, 그러니까 역함수의 y는 x에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서버려요.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해져 버립니다. 이러면은 함수로 정의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가함수거나 혹은 감소함수여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뭐 일단 할 말이 다시 없네요. 뭐 무형근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a 플러스 n-1d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등차 수열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물선에서의 방정식, 그죠? 방정식 2차 함수는 방정식 정의 접선 아니면 안 나온다 그랬죠. 20번 매개변수의 미분법입니다. 이런 문제 나와주면 땡큐죠 정말.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했습니다. x는 0, y는 0 이외에 가질 때 눈에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엄청 많이 봤죠. 그죠? 엄청 많이 봤던 이런 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게 4점이라면 정말 감사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죠. 조심해야지. 그리고 틀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27번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죠. 중복조합의 유형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뭐 쪽집게 막 이런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보통 잘 안 하는데, 중복조합 문제는 아마 수능에서 100% 출제될 겁니다. 문과든 이과든 간에 둘 다 100% 출제가 될 거예요. 6월, 9월 동시에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뭐 비슷한 유형의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챙겨 가셔야 되고, 항상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즉 0 플러스 양의 정수인 거지, 양의 정수는 곧 자연수입니다. 그죠? 0을 포함하는 자연수, 뭐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조건일 경우에만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을 쓰실 수 있고요. 아니 그럼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팔로 가볼까? 어떻게 하나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심플해요. 얘네를 이제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a라는 숫자, 즉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지, 그죠? 그럼 a 프라임, 나는 이제 얘가 음이 아닌 정수로 세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1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인 수들끼리 비교했을 때 음이 아닌 정수는 최소가 0이고 자연수는 최소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으려면 1을 더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얘는 음이 아닌 정수로 세팅이 된 거고 얘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제 다 이렇게 바꾸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다 더했을 때 얘가 5가 되면 되는 거지. 이러면 3H5 중복조합을 바로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변환인데 회전 변환이네, 닮은 변환이네, 무조건 좌표 평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좌표 평면 그리는 걸 고려하셔야 되고,
이제 합성 변환, 합성 변환, 역변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행렬로 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좌표 평면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서 점들을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풀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은 그 합성 변환과 역변환 유형이나 뭐 1차 변환 도형으로 옮기기, 아무튼 1차 변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챙겨 보시고요. 나올 것 같습니다. 1차 변환 문제는 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29번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죠. 근데 이런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원에서의 필수적인 보조선이 뭔지,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 내접에서는 어떤 길이가 중요한지, 어떤 길이가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의 반지름, 그죠? 접하는 형태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반지름 무조건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이고, 코가 왜 갑자기 막혔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이제 세팅을 해보시면서 어떤 경우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보조선이 되겠죠.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반원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직각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양한 형태들을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어떨 때 내가 F세타를 정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이제 지수함수와 뭐였지? 중간에 그냥 이제 쭉 가는 상수. 맞네요. 그걸 이제 이어 붙여가지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 나오면서 최대값을 가지게끔 하면은 얼마가 나오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낚시가 있었던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틀리고 맞고의 중요성보다는 이 가나다 조건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이 문제 잘 몰랐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해설도 있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나다 조건을 최대한 분석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전에 봐오지 못했던 그런 유형의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분석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그래프의 개형상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죠? 첨점이죠, 첨점. 이런 것들도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로 좀 가볼까요? 이런 거 당황하지 마세요, 그죠? 이거 그냥 1로 가는 거잖아, 그지? 1이고, 다음 항상 좌표 공간에서 좌표 뭐죠? 공간 좌표죠. 공간 좌표 문제에서는 뭐 대칭 이동 이런 거, 내분, 외분 이런 것들이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 대칭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문제가 출제된 거는 제 기억에 아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 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분 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것만 3이 옮겨진 점을 P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는 회전 변환이 나왔고 하나는 이제 의미를 알고 있는 회전 변환이 나왔고 하나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행렬로 표현되는 이런 변환이 나왔는데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봤을 때 G를 먼저 하잖아. 그죠? 회전 변화를 먼저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45도 돌리면 이쪽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더하기 9는 18이니까 18이죠.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45도를 돌리고 나면 y축 위에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렇단 얘기는 얘가 0,92, 18, 그러니까 3루트 2. 요 점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G를 한번 시행한 점은 0,3루트 2다라는 거를 굳이 이 행렬을 만들지 않고 행렬에 곱을 하지 않고 그냥 좌표평면상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도리 있는 그죠? 풀이를 좀 뭐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 3,32. 맞아요. 문제 잘 읽었습니다. 계속 헷갈리네. 3,3이 옮겨진 점을 P라고 할 때, 그죠? 그렇구요. 얘는 뭐 내적 계산이고, 로그 방정식, 독립, 절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절편, 접선이죠. 위의 점이지. 위의 점에서는 접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지? 그런 부분들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요게 참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 느낌상 굉장히 또 유력해 보입니다. 요 이제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예요. 요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합시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기울기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 각을 구하고 그 각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 뭐 탄젠트 이런 걸 쓰면은 뭐 보통 예각이라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럼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인가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탄젠트 세타 값이 기울기예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그죠?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네. 포물선인데 접선 나왔죠? 뭐 포물선 접선 유형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2야. 그지? 그러면 야 거의 뭐 그냥 답이 그냥 나오겠는데? 그쵸? 뭐 계산해 보시고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모르겠으면 그 이차함수 2차 곡선 쪽 유형들 다시 다 훑어보세요. 거기 다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죠. 뭐 실내도 추정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표준정규분포표를 쓰고 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로 가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어떤 걸 습관화하셔야 되냐면 그림을 그리세요. 정규분포 그림을 그리십시오. 정규분포 그림을 그려서 뭐 가령 m이고 시그마라면 밑에 표준정규분포표는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쭉 내리면 중간에 평균은 0이다.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였으면은 여기는 2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쪽으로 봐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림 꼭 그려주세요. 통계 문제에서는 안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뭐 회전체의 부피죠. 지금 14번까지 굉장히 무난하지, 그죠? 뭔가 턱 막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15번은 좀 잘못된 풀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 기억에는
아마 EBS에서 제공하는 해설도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그 풀이를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풀이를 한번 적어보셔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이를 모르겠다 싶으면 본인이 한번 풀이를 적어보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관점을 그냥 얘기해주고 쓱 흘려가는 것보다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 풀이를 본인이 한번 좀 써보시고 그리고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던지 뭐 한번 EBS 풀이랑 비교했을 때 자기 풀이가 EBS랑 똑같다 비슷하다 하면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15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답이 똑같이 나와. 잘못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 그게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그래서 같은 순열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풀이를 만약에 본인이 하셨다면 이건 틀린 풀입니다. 자기가 풀이를 한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썼다라면은 다시 한번 점검 받아서 어떤 게 좋은 풀인지 어떤 게 진짜 풀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받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뒤 비교하시면 되고 행렬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것들 또 이제 정리분포 나왔죠. 정리분포 나오고 요런 문제들은 항상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림을 그리세요. 제발.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뭐 19번에서 어떤 식의 풀이를 가지는지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이런 건 참 설레는 단어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 그려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하시고 쌍곡선이니까 못 쓰겠어. 정의 부분 판단을 해주셔야죠. 쌍곡선이 그려져 있고 초점이 박혀 있다면 쌍곡선 위에 의미 있는 점이 있다면 지금 P 있죠, P. 이런 거 있다면 무조건 그어서 얘 빼기 얘는 얼마다 뭐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내가 해설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는 그 초항을 구하는 관점에서 얘는 사실 초항을 구하기 어려운 거지 뭐 공비를 구하기 어렵진 않아요. 초항을 구하는 관점에서 이 부채꼴 이게 다 같은 넓이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면 이게 다 같은 넓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세 개의 부채꼴의 넓이를 다 더해서 즉 하나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다 3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한번 빼면 이 부분만 남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구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엄청 복잡하잖아, 그죠? 딱 봐도 풀기 싫게 생겼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었지, 그쵸? 이제 x가 a보다 작다라면 이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두고 이제 뭐 함정이라면 함정인데 그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 이제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모르면 해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해설을 참고를 해서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막 이렇게 뭐 절대값 있고 하면은 이제 뭐 범위 나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발. 뭐 끼케야 뭐 얘가 양수면 0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 2 sin x잖아. 이거 못 그리냐? 그죠? 그럼 내가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범위만 언제 마이너스 2 sin x인지 언제 0인지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고 판단해보면, 아, 이렇게 되도록 하는 A부터 정적분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 A의 값들이 언제 나올 것인지, 그 값들 중에서 최소값은 얼마고 최대값은 얼마인지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함정이 없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리긴 하죠. 그렇지? 게다가 막 그래프까지 그려줬다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됐을 텐데, 그래프도 그려지지 않았고, 조금 약간의 함정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21번에 배치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21번에 이 문제를 배치해놨다는 것 자체는 이 시험을 쉽게 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기도 하죠. 아마 수능도 이 정도 난이도가 21번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잘못해서 끄는 버튼을 눌렀네요. 중간에 말이 좀 끊겼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더 내요. 뭐 이거 무형근 조심하시고요. 양의 실근, 그죠? 도대체 양의 실근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뭐야, 근해 공식인가요? 근해 공식 써서 플러스 쪽이 당연히 양의 실근 쪽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정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BCP의 넓이를 구하는 관점이었는데, AQP의 코사인 각도 다 주어져 있고,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일반적인 문제고, 조금 복잡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제가 뭐 또 강조를 해야겠습니까, 굳이? 중복조합 문제죠. 근데 이제 2 이상의 자연수까지 건드렸어요, 이제. 그럼 뭐 이제 나조건은 뭐 무시한다 치고, 그냥 뭐 가조건만 본다라고 치면은, A, B, C, D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 맞추려면 2부터 시작이니까, 그죠? 얘는 0부터 시작이고 얘는 2부터 시작이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죠. 그 다음 뭐 이제 나조건까지 고려를 해준다면, 모두 D의 배수라는 거는 D가 1일 때, D가 2일 때부터죠. D가 2일 때 뭐 A, B, C, D는 어떻게 될 것인지, D가 3일 때 A, B, C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될 수는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주셔다 보면 3일 때 안 되죠, 그죠? 제 기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네요, 그죠? 얘가 3이고 3A 프라임, 3B 프라임, 3C 프라임이라고 치면은 다 더했을 때 어쨌든 3의 배수여야 되는데 20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걸러 주셔가지고 경우를 나눠서 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중복조합을 써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D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뒤로는 쫙 제거를 해주시고, 그럼 되는 것 중에서 총 몇 개다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중복조합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나조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제발 실수만 하지 마세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고착화된 유형이죠. 세타에 대해서 S 세타의 넓이를 정리하는 건데, 글쎄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나왔어요, 그죠? 뭐 이제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될 테고, 뭐 그런 관점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의 관계, 이 변의 길이를 또 세타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문제에서 실제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원에 두 삼각형이 내접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변을 공유하고 안 공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외접하는 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요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즉 이제 외접원의 지름이 각각의 값들과 같다라는 건데 뭐 여기를 a, b, c라고 했다라면은 여기를 뭐 d, e, f 뭐 이렇게 두자고요. d, e, f. 그럼 이게 또 는 하고 꼬리를 물고 사인 d는 d, 사인 2는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혹은 이 값이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등식을 세울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사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다른 삼각형끼리는 절대 사인 법칙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얘기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는 관점이 있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마 쓰는 문제인 것 같네요. 딱 봐도 그거를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이제 3, 4 모여드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단면화 잘 시켜보고,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랑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단면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만 좀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경우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각각을 외접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30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극값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 보면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그치? 기계적으로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겠구나, f 프라임 루트 3은 0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상 이게 좀 정말 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좋지 않긴 하지만 우린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런 반응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왜냐면 사실 극값을 가진다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이 도함수가 0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기는 해요. 원래는 그렇잖아. 이렇게 첨점도 극값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얘네는 미분계수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겠냐는 거지.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막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런 것들, 그죠? 뭐 함수값이나 함수값의 좌표들 같은 것들이 뭐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길이라든지 기울기 혹은 넓이 이런 것들 의심해야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정리해서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인지 정리를 해보시고 ABC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의미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BC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ABC가 다 하나의 값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식이 2개 정도 나와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나 보네요. 그지? 그러면은 ABC의 최대값이 A나 혹은 B나 C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겠지, 그죠? 그랬을 때 최대값을 얘라고 한다면 60K의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네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요 부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요 부분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개형 그리는 쪽에서 이제 도함수 판단하고 이계도함수 판단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미분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시는 그런 문제들,
쪽을 좀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시고 뭐 도함수 찾아서 엑셀편 찾아서 변곡점 같은 것들 찾아서 그리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정근선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래프의 기형을 그려주시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도 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슨 얘기를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것 같고 통계 문제 풀 때 그림 꼭 그려주시고요. 요 문제 꼭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2차 곡선 문제 정의 아니면 접선이다. 됐죠? 건투를 빌겠습니다. 화이팅!